우리 외교부가 우한 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위해서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1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우한시에 전세기 4편을 투입하여 귀국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우한시 및 인근지역 체류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한 결과 700여 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과 1월 31일 양일간 우한시에 전세기를 파견키로 결정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우한시 및 주변 지역의 항공기 및 대중교통을 차단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력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지 의료기관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의 최우선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게 되는 국민들은 일정 금액의 전세기 탑승 비용을 추후 각자 부담하게 될 것이며 탑승 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 간의 철저한 검역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귀국하시는 대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마련할 임시 생활 시설에 머무시면서 보호를 받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임시 생활 시설로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우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시에 귀국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시게 될 이분들은 바이러스 증상은 없으나 임시 생활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서 만에 하나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머무시게 될 분들도 안전하게 잠복 기간을 넘기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세기 편을 통해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민간이 협력하여 중국 측에 우선 전달할 계획이고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 물품들의 여유분이기 때문에 이 물품들의 국내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국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보건 위기에 함께 대처함으로써 한중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외교부 이태호 차관의 브리핑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일 모레죠. 30일과 31일에 우한으로
전세기 4편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네. 네. 오늘 정부 발표를 좀 정리해 주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전세기 4편을 통해서 지금 희망자가 한 700여 명이 된다고 네. 합니다.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관이 탑승 전에 철저한 검역을 거쳐서 네. 탑승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됐죠. 네. 그러면 임시 생활 시설에 이제 보호 조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거죠. 네.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하려면 최대한으로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머물러야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검사가 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 잠복기가 3에서 7일인데요. 네. 최장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길어야 14일 이내에 이분들이 머물게 되겠죠. 격리 수용되는 기간은 2주 정도라고 보면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길어야. 네, 알겠습니다. 700명 가까이가 신청을 했다. 우리 네. 국민만 가능한 거죠, 탑승이? 당연합니다. 네. 그 중국 국적자는 네. 아마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우리 국적이 아니면 네. 탑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표로 이충원 저희 소개를 안 드렸군요.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이충원 기자의 설명을 표로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퍼지고 저기 있는지요? 네. 나오는 그래프는 어제까지고요. 오늘까지군요. 네. 4,5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진이 4,500명이 넘어섰고 또 환자 사망이 106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치사율은 2에서 3%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 사이에 저희가 이 신종 코로나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30명 그러다가 50명, 70명, 100여 명 늘다가 지금 이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로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이제 바이러스의 그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네. 물론 특성이겠죠. 근데 우한이라는 곳이 좀 방역 조치가 굉장히 늦었잖아요. 네.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네. 그 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좀 여쭤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네. 지금이 감염자들이 잠복 증세가 끝나고 발열이 되고 본격적으로 증상을 호소할 때가 되니까 가서 검사를 받아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점점 감염자가 점점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만 확진이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고 중국은 2차 네. 감염이 생기지 않았는데 중국은 알 수 없지만 2차 감염, 근데 산란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만큼 환자 숫자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춘절 연휴 기간을 길게는 일주일 더 연장했더라고요. 네. 2월 2일까지라고 하죠. 네. 일단 알려진 것은. 아마도 잠복기는 다 지난 다음에 학교도 가고 직장 뭐 이런 네. 다중 이용 시설 같은데 가급적 사람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같습니다.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확진자가 설 연휴 기간에 나왔고요. 네. 네 번째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입국해서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걸러내기 어려웠다고요? 걸러내기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으니까 발열 감시 열이 카메라, 없으니까. 네. 발열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그 건강 진단서를 이제 제출하잖아요. 거기 네. 체크가 안 돼 있을 거고 발열 감시 카메라도 열이 없었으니까 그냥 통과를 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무증상으로 입국한 상태에서 증상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무증상으로 입국한 환자죠. 네. 20일 날 입국을 했고 아마 26일 날 확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양시하고 강남 등 굉장히 여러 곳을 이분이 이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네. 많은 우려를 낳았죠. 그래서 한 74명 네. 정도를 확진 전에 만난 걸로 우리 의료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촉자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네. 일단은 다 능동 감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등에서 하루에 전화를 걸어서 열이 나는지 증상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74명에 대해서 우리 네. 의료 당국이 네. 능동 감시라고 하는군요. 네. 네. 밀접 접촉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74명, 그 세 번째 감염자 확진자가 74명을 만났다는데 그 중에 밀접 접촉자가 74명이다. 밀접 접촉자입니다. 밀접 접촉자는 뭐냐면 이게 주로 이제 기침 같은 걸 할 때 이 공기 방울,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비말이라고. 비말, 하죠. 네. 그러니까
콧물의 방울이고 네. 또 침방울입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근데 이 공기에 떠서 나갈 수 있는데 네. 이게 1.5m에서 2m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반경 1.5에서 2m 안에서 접촉을 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 얘기를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염 위험이 높다는 거고요. 사실 이게 공기 전파가 지금까지는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혹시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스치듯 지나가서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이런 4명은 정부가 능동 감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정부가 정부 스크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무증상으로 들어와서 뒤늦게 발열이 된 분들도 무증상일 때도 비말로 전염될 수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네. 무증상이면 기침이나 그런 콧물이나 그런 게 별로 없을 안 나오잖아요. 텐데, 네. 없어요.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건 바이러스는 감염이 됐을 때 무증상인 경우는 거의 전염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전염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네. 그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당국도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네. 있는데 전문가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번 환자는 주로 무증상일 때 이런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감염자,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있었죠. 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후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95명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자의 위치 추적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족 한 분도 확인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렇게 접촉하고 했다고 해서 막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건 이분이 발열되면서 지역 의원에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한 갔다 왔다고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 의원에서 아마 우리 의료 당국에 신고는 안 됐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도적으로도 이 부분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네.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네. 적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보면 DUR 처방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우한 방문력이 뜹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확진 환자도 이제 20일 날 입국해서 21일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DUR 처방 시스템에 떴다고 그래요. 우한 네. 방문력이. 그래서 이제 의사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환자가 애매하게 답변했다라는 게 의사 측의 그렇군요. 설명이고 네. 환자는 뭐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제가 본 보도 네. 내용과 조금 다르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지 않으니까 의사분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소 네. 우리 정부가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보면 네.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확진자까지 알아봤고요. 정부가 우한을 거쳐온 지난 2주 동안 우한을 거쳐온 우리 국민 모두를 또는 중국인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1,900명 정도가 한국인이고요. 네. 나머지는 여행객인데 대부분이 중국인입니다. 2,100명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분들 중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무부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안 되는 경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다 연락처를 파악하고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히 중국에서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SNS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다수가 엉터리입니다. 저희가 몇 개만 추려봤는데요. 네. 방금 건국대 앞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는 이 영상도 네. 중국인이 그냥 술 취해서 쓰러진 걸로요. 네. 네, 다음 영상 볼까요? 네, 이건 고향에서 쓰러졌다는 건데 역시. 네,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한 의료원에서 중국 폐렴 증상 환자가 나와서 의료원이 봉쇄됐다는 건데 역시 가짜 뉴스고요. 네, 이런 가짜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역시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뭐 중국 바이러스 확진 판정받은 환자가 있다. 조심하세요 하는데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2003년인가에 사스와 비교하면 일단 사스와 비교하면 더 무섭습니까? 특히 더 감염이 되기 쉽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러면 사스가 네. 더 무서운 거고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사스가 그 뭐 재생산 지수라고 있어요. 네.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사스의 재생산 지수가 4라고 나오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4에서 2.5. 그러니까 사스보다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메르스는 저것보다 더 낮으니까 0.4에서 네. 0.9니까 사스하고 메르스의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퍼지는 속도가 지금 예상보다 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저 지수를 2에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사스 때보다 더 빠르지는 않지만 전파되는 속도가 상당하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사스 때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스 네. 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네.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환자 숫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염 속도로만 보면 어찌 됐건 사스보다는 빠르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특히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의심이 된다는 분들 병원 가는 것보다 먼저 1339에 전화해야 한다면서요. 네. 자, 선별 1339, 진료소. 예. 네. 1439 말이 많았죠. 지금 저희도 해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전화가 폭주해서 평소 500-600 통화였는데 지금 10,00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력을 지금 확충을 해서 30명 정도 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100명 정도 하는데 네. 하여튼 앞으로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중국 다녀오신 분들 반드시 네. 1339번 전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도국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의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